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산들이고요. 오늘은 산들이가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산들이는 나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요양병원에 취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진짜 졸업을 하고 요양병원에 면접을 봤어요. 물론 다른 곳에 뭐 합격을 하긴 했지만 그거는 학교에서 이제 취업률 때문에 한 거였고 사실은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제 면접을 하게 됐죠. 근데 면접을 보고 가서 한 달 정도 일을 하다가 그냥 때려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왜 한 달 만에 그 요양병원을 그만뒀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요양병원이 이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모든 선생님 그렇지도 않는데 정말 유별난 선생님이 병원에 꼭 한 분씩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그만뒀는데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요양병원 면접을 볼 때 부장님한테 그랬죠. 저는 전혀 이쪽 경험도 없고 나이도 많기 때문에 좀 배우는 게 느릴 거다. 그렇지만 열심히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이 병원 쪽에 경험이 전혀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에 1년 정도는 그래도 조무사로 어쨌든 병원 요양병원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조무사 경력은 간호사 경력으로 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연봉을 그래도 제일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다. 어차피 저는 지금 배우는 게 일을 배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연봉에 개의치 않겠다고 이제 거의 뭐 최저 시급으로 최저 시급에서 10만 원, 20만 원인가 많게 이제 계약을 하고 가신 거죠. 간 거죠. 가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병동에 딱 출근을 했어요. 근데 출근 첫날 그 병동의 책임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EMR 어떤 프로그램 사용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EMR이 간호 기록이라는 거는 알지만은 프로그램 명이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프로그램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전혀 해본 적이 없고 만학도로 이제 졸업을 하고 온 거다. 그래서 이런 건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뭐 낙상펜과 통증병 이런 것도 전혀 몰라요? 그러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모른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 책임쌤이 조금 고개를 가열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실망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이유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호부장님이 병동에 인력을 보충을 하면서 조금 잘하는 사람을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1년 정도 경력이 있으니까 잘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은 다 갖춰진 사람이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딱 왔는데 EMR 프로그램 명이 뭔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뽑아줬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저한테 일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저도 이왕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 정도는 팀장님이 데리고 일을 가르쳤어요. 뭐 픽업 받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 루틴 랩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뭐 물품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걸 싹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이제 팀장님한테 배우고 2주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그 근무 저한테 배우는 거죠. 데이는 데이 근무죠. 이브는 이브 근무죠. 그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딱 처음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하는 이제 2주 첫날 그러니까 2주째 딱 출근했을 때 선생님 어디까지 배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는 무슨 프로토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팀장님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그냥 일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럼 일주일 동안 배운 걸 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기본적인 건 배웠다. 루틴 찬 넣는 거라든지 뭐 픽업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냥 제가 하는 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 일을 그냥 소리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게 너무 힘들죠. 지금 생각해 보면 산들이도 혼자 근무를 하는 게 차라리 편할 때가 많아요. 누가 같이 하면은 그 사람 신경 쓰느라고 집중도 안 될 뿐더러 조금 놓치는 것도 많아요. 둘이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다가 지나가고 또는 이건 내 영역이 아닌데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려나 해서 안 했던 거를 둘 다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놓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를 빨리 가르쳐서 내가 빨리 내 한 사람 몫을 해야 저 사람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안 가르쳐 주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면서 배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하나씩 물어보면 그냥 그거에 대한 답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2주일이 지나간 거죠, 이제. 그리고 2주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인계를 이제 하라고 하는 거죠. 3주째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산들이는 어차피 유치원에서 애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인계를 딱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인계 시간이 가끔씩 지금도 여기 댓글 다시는 선생님들이 인계 시간이 너무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인계 시간이 지옥이구나라는 걸 산들이가 거기서 느꼈어요. 왜냐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유독 한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바이탈 인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이탈을 쭉 환자들을 보면서 아침에는 얼마였고 점심은 얼마였다. 그래서 뭐 지금 상태는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강사들이가 아침에는 좀 바이탈이 높았어요. 혈압이 150에 뭐 40점 150에 한 100 정도 됐다가 점심 때는 이제 130에 뭐 90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조금 나아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선생님은 딱 댓글을 걸어요. 이분 어떤 약 드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산들이가 그 병동이 60명이었거든요. 근데 60명 중에서 거의 50명 정도는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50명 정도는 혈압약을 드시고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혈압 당뇨가 있다라는 거는 산들이가 인계장에다 다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이분이 어떤 종류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한 상태예요. 근데 이분 어떤 약 드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자기도 그걸 다 모를 거거든요. 솔직히. 그 많은 환자분들이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본인도 모를 건데 그렇게 딱 물어보는 거죠. 그럼 산들이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아직 파악 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10이라고 산들이는 그 당시에 생각을 했거든요. 딱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혈당 체크지를 보면서 BSG를 보면서 이 환자가 FBS가 예를 들어 뭐 100이면은 괜찮아요. 근데 FBS가 조금 낮았어요. 예를 들어 뭐 70이나 됐다 아니면 60이나 됐다 이런 상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번이 나이트번이 저한테 인계를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주스 한 잔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주스 한 잔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 그래요. 그럼 이분은 예를 들어 들어가던 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드시던 약이라든지 아니면 드시던 인슐린 그런 거는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인계를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주스 한 잔 드시고 뭐 BSD 그러니까 당뇨약은 아침에 복용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당뇨약 어떤 거 빼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디테일하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는 분명히 기억을 못할 거야 라는 식으로 나는 거를 콕 꼬집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인계를 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금 디테일을 떠나서 진짜 이 사람이 잘못한다라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인계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인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누틴 랩이라든지 아니면은 누틴으로 하는 뭐 엑스레이 촬영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따로 이렇게 파일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이 사람이 누틴 랩이 나간다 하면은 오늘에다가 딱 적어놔요. 그리고 또 내일 건 내일에다 적어놓고 이렇게 딱 미리 적어놓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오늘 누틴 랩 있었어요? 그럼 아니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몇 명이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어차피 내일 출근한 사람이 확인하니까 저는 확인을 안 하죠. 근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내일 거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약도 픽업을 받으면은 보통 닥터들이 우리가 7시에 출근해서 인계 받고 라운딩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9시쯤 닥터가 와서 회진을 하잖아요. 근데 한 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60명 중에는 재활도 있고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뭐 다 계시잖아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그 닥터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보통은 가정의학과까지 거기는 4명의 닥터가 회진을 와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와서 같이 따라다니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9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10시 반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시 반에 가셔가지고 오다를 내기 시작을 하죠. 그럼 우리가 그 오다를 받아서 약 딱지를 만들어서 조무서 선생님한테 이거 챙겨주세요. 약국에 가서 약 타다 주세요 하고 드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약국에 가서 약을 타와서 챙기는 건 조무사 업무예요. 근데 그 선생님만 유독 이거 약 다 확인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약 다 가지고 왔을 거예요. 다 약딱지 만들어서 드렸으니까 왔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확인도 안 해보고 지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냐? 이렇게 또 이제 시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해서 어쨌든 2 주일이 지나가고 인제 한 달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도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따지고 그날은 이제 제가 2부 근무였어요. 그래서 저녁에 인제 그분이 나이트를 들어왔는데 그분은 나이트만 해요, 그 선생님. 근데 그날도 인제 그러는 거예요. 막 하나하나 다 따지길래 '아 그래 참자.'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환자분이 인제 노대비가 4 일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비약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약을 드렸죠. 자약을 드리고 나서 그분이 대변을 보셨어요. 그래서 대변이 얼마 정도 나왔다 기록을 해 가지고 인제 보통 우리가 결과물을 적을 때 리절트 이렇게 안 적고 R 이렇게 해서 그냥 몇 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란 2개 정도 이렇게 양을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도 R 하고 적어 놨는데 "선생님 근데 R이 뭔지는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산들이가 "아 이거는 리졸트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건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가 너무 기분이 나빴죠. 그 말투가 그냥 리졸트라는 거 다 알고 여태까지 다 그냥 그렇게 인계를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가 "선생님, 선생님 참 똑똑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인계를 안 해도 선생님이 읽어 보시는 게 제가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읽어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서 제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인제 '더 이상 안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 그냥 읽어 보시고 일하셔요." 그러면서 일어나 버렸죠 제가.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뭐가 기분 나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그냥 선생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읽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다. 제가 이렇게 어차피 내가 읽어 주는 수준인데 시간만 더 낭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선생님 읽어 보셔라." 그러면서 인제 일어났죠. 그랬더니 "그래도 인계는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럼 읽어만 드릴게요." 하고 인제 다 읽어 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인제 다음날 사표를 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병원마다 한 명씩은 이런 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인제 사표를 가지고 가서 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팀장님이 그 선생님이 처음에 입사했을 때 너무 힘들어했다 다른 선생님보다. 그러면서 2달 동안 그 선생님 계속 사표를 들고 다녔었다 그만둔다고. 근데 자기가 일할 때 힘들었던 것들을 지금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억을 빨리 하게 해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미 내가 그러고 나와 버렸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미리 다 얘기를 했던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거를 빨리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억 잘하라고 물어본 거였는데 기분 나빠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제 팀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겠다. 그러면은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좋게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팀장님이 "쪼끔만 뭐 15 일만 더 해줄 수 없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산들이는 그냥 더 이상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아니다.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나와 버렸죠. 이렇게 해서 산들이가 요양병원 간지 한 달 만에 요양병원을 박차고 나와서 지금 요양병원을 더 이상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재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요양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인계 시간에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다시 한번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여기 재활보다는 요양병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여러 종류의 케이스가 있어요, 요양병원. 그래서 가고 싶은데 그때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은 산들이가 요양병원을 한 달 만에 왜 그만뒀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제발 요양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라면은 신참이 왔을 때 진짜 쪼끔만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 주고 진짜 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쪼끔 기다려 주는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쪼끔만 기다려 주시면 정말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 나가고 좀 적응을 잘해서. 그러니까 쪼끔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고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 강산들이었고요. 산들은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